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 첫 번째 시간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6단원 첫 번째 시간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개인과 사회가 지켜야 할 올바른 공정한 가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라고 정의의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거는 너 거라고 구분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해요.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 그러니까 뭐야? 내 것은 내 거고 너 거는 너 거. 이 자신의 몫을 분배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상태,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사회 정의를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덕목이라고도 얘기하죠. 덕목. 여기 나오죠. 덕목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 분배적인 정의는 우리가 곧 보게 될 테지만 이건 누가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합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 내 것은 내 거고 너 거는 너 거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공자, 플라톤, 공자는 천하의 정도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 덕목이다.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배분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공익 실현을 위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동선,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올 텐데 공동선은 즉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개인선은 사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편적인 의미로는 공동선과 그러니까 공익과 덕을 장려하는 법을 지킴으로써 성립되는 정의이다라고 얘기해요. 특수적인 정의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권력이나 부, 명예 등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한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비례해서 분배하는 정의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 나 혼자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직장에 나랑 친구가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대 50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서 일을 하나도 못하고 나 혼자 일을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으로 나눠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친구는 아파서 일을 그날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다 누구 거야? 내 거라는 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는 사람들 간에 동등하지 않은 손해와 이익을 바로잡는 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 메모해보세요. 다른 말로 시정적 정의라고도 얘기해요. 시정하다라는 게 뭐야? 고치다라는 거지. 시정적 정의. 얘는 뭐냐면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고 바로잡고 피해를 준 만큼 이익을 준 만큼 내가 받아내는 것. 이게 시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교환적 정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교환의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가치를 가진 두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정의를 교환적 정의다 한다. 그래서 즉 뭐예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라는 게 바로 교환적 정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던 정의의 관점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첫 번째, 정의의 역할의 첫 번째, 사회의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 이 기본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권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게 정의의 역할이다. 두 번째로는 갈등의 공정한 해결,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 이게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정의의 역할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의가 실현될 때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만든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이루어 사회 통합 실현을 가능한다. 아까 쌤이 뭐라 했어? 개인선은 사익, 공동선은 공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유지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역할들이 정의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또 정의의 실현 방법을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게 언제 일어났죠? 18세기. 통해 잘못된 행위나 사회 제도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였고 정의의 내용을 어디에 명시했다? 헌법에 명시했다. 오늘날은요. 사회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나 정의 판단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결과로 어떤 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이 기준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사회 자원의 희소성. 사회 자원은 어때요? 사회 자원은 희소성. 항상 부족하죠. 부족할 수 있어. 영원하지 않아. 유한성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기준을 세워서 분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분배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업적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한 성과에 비례하여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거. 기회의 평등 중요하죠. 평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내가 업무를 본 만큼 이렇게 분배되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업적과 기여도에 따른 분배. 뭐에 대한 분배? 기여도. 결과에 따른 분배가 바로 업적에 따른 분배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기회의 평등이 중요해. 업적에 따른 분배는. 장점은 뭐가 있어요?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의 몫을 정하기 쉽다.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라는 거죠.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성취 동기를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즉 뭐냐면 성취 동기를 복돋을 수 있고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취 동기를 복돋을 수 있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비교하기 어렵다. 업적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분배 결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오직 평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게 큰 단점이죠. 빈부격차가 그래서 커질 수 있다. 업적을 쌓으려는 경쟁이 과열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여긴 즉 뭐예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에 따른 분배.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기업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사원을 선발하고 대학 입시에서 잠재력과 재능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 이런 특징들이 있지요. 장점으로는 성취 동기를 자극하여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대한다. 업무와 효율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무엇을 높인다? 성취 동기를 높인다. 자, 앞에서는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의 업적과 기여도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정의가 분배되어진다면 능력은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관적 편견 개입 가능성이 높다. 능력은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선천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노력이 아니라 우연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재벌이야. 재벌 3세.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받을 수 있고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재능만을 보고 선발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단점이 있죠. 이를 간과하면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쵸? 태어나 봤는데 엄마 아빠가 재벌 3세야. 그럼 본인도 어떻게 돼요? 네, 재벌이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어진다. 능력에 따른 분배의 큰 단점은 뭡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시킨다라는 단점이 있지요. 자, 필요에 따른 분배 한번 세 번째로 봅시다. 필요에 따른 분배.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화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인간다운 삶을 하는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의 평등.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결과의 평등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점으로는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다양한 복지제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방법인 거죠. 단점으로는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맞죠? 개인의 성취 동기, 노동 의욕, 창의성을 저하시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어때요? 한마디로 최소한의 욕구를 제공해 주니까 성취 동기나 노동 의욕, 창의성을 저하시킨다. 무슨 말이야? 근무 욕구 다운, 근로 욕구 다운.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뭔가가 조금 최소한의 욕구가 주어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6단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정의에 대한 의미와 첫 번째 뭐요? 정의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업적에 따른, 그리고 능력에 따른, 필요에 따른 분배들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속닥 테스트로 가셔서 테스트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리뷰
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